안녕하세요. 마라톤 모의고사 오케이 저희 20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까지 방문가 갑니다. 독일의 경찰 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유스틴은 자신에 있어서 경찰학의 원리에서 경찰학의 임무는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자원의 확보라고 하여 경찰을 절대 군주의 권력 도구로 인식했다. 여러분 유스티의 이제 경찰학의 원리는 오늘날 경찰학하고 경찰의 개념과 많이 다르죠. 이런 걸 뭐냐면 관방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주의 재산을 불리는 이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원의 확보, 경찰은 절대 군주의 권력의 도구로 인식했다. 아 이렇구나 보시면 돼요. 자, 요한 슈티파 피터지게 임박해야죠. 여러분, 피터는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 제도에서 경찰의 임무는 임박한 위험입니다. 어떤 위험? 임박한, 피터지게 임박한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일반란특법에 적용하는 거죠. 복리 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거다. 라며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이센의 일반 난특법에서 경찰은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가 맞습니다. 임플란트 절박한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크로이즈베르크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피터 같은 경우는 임박한 위험이라고 했고 여기 영향받아서 일반 난특법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위험이고 절박한 위험인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 일반 모든 주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나온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는 소극적인 것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리슨의 경찰 행정법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돼.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켰다. 그래 대륙법계처는 실질적인 거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갑니다. 2번 되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1급 비밀을요. 생복. 여러분, 살아있는 보고의 독은 1급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 1급 비밀은 생산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산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생산 기관의 허가를 받아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국정원 아닙니다. 생산 기관.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비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1급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의 보안 조치는 1급은 무조건 다 국정원장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1급 비밀이죠. 공개에 대해서는 누구랑 미리 협의한다?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공무상 반출할 때는 누구예요? 소속 기관의 장입니다. 오케이, 부서장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명명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헌법, 법률, 명명, 조례, 규칙 배웠죠. 이때 명령이 뭐라면 법규 명명이죠. 법규 명명. 법규 명명이 뭐예요?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 법규 명명이죠. 무슨 명명 무슨 명령? 위임 명명하고 집행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한번 보실게요. 이것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만들면 무슨 령?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장관이 만들면 부령으로 되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국민한테 구속력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랑 이제 비교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래요? 우리 대표적인 게 훌령하고 직무명령 배웠죠. 훌령하고 직무명령 배웠습니다. 직무명령. 요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는 구성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따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으로만 있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성하는 양면적 구성력을 가지면서 재판 규범이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도 따라야 되는 거고 당연히 행정청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재판 규범이 되는 거죠. 국민이 따라야 되니까. 안 나면 이건 뭐예요? 위법이 돼. 이걸 만약 안 지키면 뭐다? 위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안 지켜도 뭐냐? 위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국회 전속적 법률상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행정권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일로 마음대로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기서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한테 그냥 통으로 넘기는 건 안 돼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 전속적 법률상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의 종류는 고시, 훈령,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드는 일반적 추상 명령을 말한다. 맞습니다. 대내적 구성력은 있죠. 하지만 대위가 없어요. 경찰은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입니다. 아니, 반드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위법이. 이거는 징계의 사유는 됩니다. 징계에 대한 사유는 돼요. 징계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의 사유는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위법이 된다. 노노노노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갑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이죠. 국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행안부 장관이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형 중립이 보장된다. 아니죠. 위원을 임명 제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제청할 때, 동의할 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동의할 때가 아니라 제청할 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D는 맞는데 위는 제청할 때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관세청이 정리하자. 관세 뭐라가요? 청이 정리하자. 오케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경검 국군 당선 3년.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법관이 안 됩니다. 요게 노노노노. 우리 시경님 경검 국군 당선 3년, 공무원 3년. 그래서 틀린 거고요. 국경위의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노노노노노.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고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전했어요. 저 가상금 붙어서 저번에 내는 12만인데 이번에 14만 9,500원 내가지고요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깔끔해요. 요번에 제가 우리 운전면허증 다시 받으러 갔죠. 운전면허증 다시 받으러 갔는데 과태료 많다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잡혀갈 건 아니지만 너무 좀 그랬죠. 그래서 오늘 냈어요. 잘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거 안 내면 우리 강제징수 된다 그러더라야. 그래서 냈습니다. 여러분 도감매청 이런 거 한번 내봐야 알아요, 여러분. 75%까지 가산세 분다고 들어. 많이 냈죠, 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해보는 거죠, 여러분. 자,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해지는 과태료는 행정벌이 아니라 질서벌. 그래, 너는 질서벌을 위반 거지. 형벌을 하는 애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의 과실 여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죠?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여러분 정답 몇 번? 4번. 이거는 항고 소송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했죠? 그래서 뭐라 하면 된다? 이의 제기하잖아요. 이의 제기.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만 하면 효력이 사라진다니까요.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과태료 한번 내보시면 잘 알 건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자, 내일 또 열심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